안녕하세요. 안본격 애니메이션 제작소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터 있죠. 애니메이터. 흔히 말하는 작화가, 원화가, 동화가라고 불리는 애니메이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기는 DC 애니메이터 갤러리고요. 그런데 뭐 익명의 분이 이런 글을 써두셨는데 애니메이터 갤을 보면 생각외로 이런 글이 많아요. 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가요? 뭐 애니메이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글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정말 0%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뭐 한 1%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99%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건. 일단 모작이잖아요. 일단 애니메이터 일을 하시게 되면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는 그냥 흔히 트레이싱이라고 하죠. 뭐 트레이싱이 뭐 나쁜 그런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하는 일은 트레이싱이거든요. 원화가가 그려준 그림을 그냥 동화가가 트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밑에 그림 깔고 위에다 대고 그냥 선을 따는 일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동화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일단 선이 깨끗해야 돼요. 일단 스캔을 해야 되는데 선이 안 예쁘면 나중에 스캔을 했을 때도 실제로 화면에서도 안 예쁘게 보이고 선이 굵기가 뭐 일정해야 돼요. 굵기랑 뭐 진한 정도가 일정해야 스캔을 할 때도 편하지. 뭐 여기는 진하게 여기는 연하게 이렇게 되면 스캔을 했을 때 이 제대로 스캔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깨끗해야 되고 굵기도 일정해야 되고 세기도 일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선을 따는 속도가 빨라야겠죠. 뭐 그만큼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애니메이터는 장당을 마루 받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도 여유가 있고 실제로 작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동화가는 그런 게 중요하지 뭐 모작 이런 거를 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원화가가 되면 뭐 이런 모작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해요. 지금 이건 똑같은 이걸 보고 똑같은 포즈를 그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뭐 하늘을 쳐다보고 웃고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원화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일단 그냥 이거는 그냥 일러스트예요. 일러스트. 그냥 한 장의 일러스트일 뿐이지 이거를 애니메이터 갤러리에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돼 있어요. 애니메이터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애니메이터는 애니메이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뭐 미소녀 캐릭터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공부를 못해서 일본 가서 소아온 같은 애니메이션을 그려서 방송하는 게 꿈이다. 이것도 좀 어,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도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일단 꿈이 너무 붕 떠 있어요. 뭐 허황된 꿈이란 게 아니고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일본 가서 소왕 같은 애니메이션을 그려서 방송하는 게 이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일본 가서 솔직히 일본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돈만 있고 비자만 받으면 아무나 다 갈 수 있어요. 소왕 같은 애니메이션을 그려서 방송하는 게 뭐 이것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자신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일단 뭐 나는 어떤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뭐 애니메이터가 되겠다. 난 에바를 좋아해서 애니메이터가 되겠다. 마크로스를 좋아해서 애니메이터가 되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애니메이션은 이미 뭐 5년 전, 10년 전에 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고 그걸 다시 하진 않아요. 뭐 에바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오래 먹고 있지만 뭐 마크로스를 새로운 시리즈는 할 수 있겠죠. 뭐 마크로스 뭐죠? 최근에 F인가? 그리고 또 뭐 새로운 게 나오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새로운 거예요. 내가 뭐 건담 오리진을 보고 애니메이터의 꿈을 꿨다고 해도 내가 앞으로 만들게 될 건담은 건담 제타, 뭐 더블 제타 뭐 이런 거지. 건담 오리진을 나는 더 이상 참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아온도 뭐 하겠지만 뭐 그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말 그대로 소아원 같은 다른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지. 그 내가 동경해왔던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소아원 같은 애니메이션을 앞으로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도 그건 나에 달린 게 아니고 그냥 돈을 쥐고 있는 스폰서들, 뭐 기획자들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달려 있을 뿐더러 그 기획에 내가 참가하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려서 방송을 하는 게 꿈이라는 것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다큐 이런 데 보면 픽사 이런 데 보면 엄청 한 팀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막 우리가 같이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일본에 가면 그런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원쿨 작품 하면서 감독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쫑파티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뭐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난 그냥 작업을 하고 있을 뿐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뭐 누가 됐건 간에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신 분들은 적성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예술가, 뭐 창작가끼리 서로에 대한 뭐 견해를 주고받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건 일본 애니메이션에 없어요. 예, 일단 일본에는 없다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있고 지금 고1이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솔직히 그림이란 건 많이 그리면 그냥 느는 거잖아요. 엄청 뭐 제가 간단하게 말했는데 축구 이런 것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열심히 하면 뭐 축구를 잘하는 거잖아요. 무슨 축구 영재대학을 가서 대학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건 아니죠. 물론 뭐 축구 명문 팀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팀적으로 뭐 축구를 잘하고 축구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지. 뭐 대학에서 축구의 이론 뭐 이런 걸 가르쳐줘서 걔들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미술도 이론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요즘 보면 막 중학생인데도 엄청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이론적인 부분이 없어도 꾸준히만 해오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3D 이런 것도 뭐 어릴 때부터 만질 기회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뭐 고등학교에서 이미 뭐 수준급 실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접근성의 문제인데 솔직히 3D 툴은 뭐 소프트 자체가 뭐 몇백만 몇천만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예, 그쵸. 축구 이런 거는 그냥 축구공이랑 친구만 있으면 돼요. 예, 굉장히 접하기 쉽죠. 그림 그리는 것도 그냥 연필이랑 종이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뭐 낙서라든지 뭐 낙서도 그림이죠. 훌륭한 그림이죠. 그런 걸 바탕으로 그림 실력이 이렇게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간단한데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하나요? 뭐 축구를 많이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까요? 그림을 많이 그리면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선수 현역으로 뛰는 전성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뭐 거의 20대 초반 뭐 이럴 때가 전성기죠. 뭐 남들은 이제 대학 들어가고 뭐 거기가 이제부터 배우고 뭐 그런 시점일 텐데 거기가 이미 전성기이기 때문에 좀 빠르단 말이죠. 그림도 굉장히 빨라요. 지금 고1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에요. 코지마 케이스케 데스란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91년생이고요. 니가타 출신이고 지금은 매드하우스에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냥 다 이거 그냥 번역해 드릴게요. 일본 2채널 있죠. DC 같은 곳 작화 게시판에 틀에 그러니까 단골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죽돌이 같은 느낌이에요. 죽돌인데 그냥 댓글질이나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이 사람은 무슨 전시회에 가서 뭐 상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17살 때 이름이 어떻게 되지? 이케 이게 모르겠다. 히로시 뭐 이 사람의 애니메이터 등용 기획으로 원화맨으로 데뷔를 했어요. 이 사람은 17살에 원화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이낙스에 들어가서 동화 일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 원화 알바도 하는 뭐 거의 뭐 투잡을 뛰는 뭐 거의 그 정도로 뭐 일단 손이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실력도 있지만 손이 느리면 이렇게 못 하거든요. 하면서 노부나가의 야망에서 첫 작화 감독을 담당했다. 처음에는 2008년 절대 가련 질드런, 사키, 마호로매틱, 이나즈마 11, 하나마루 유치원, 펜스토 뭐 이런 등등등등등등등을 하다가 최근에 노부나가 야망에서 작감을 하고 유유시키 이것까지는 저도 한창 일할 때라 킬러 킬에서 작감 킬러 킬 작감 뭐 전부는 아니고 여기 있죠 14, 20화 작감 극장판 헌터 헌터 더 라스트 미션에서 작감 이것도 나도 했는데 이것도 작감을 했구나 브라크 브레ッド도 작감을 했다고? 이것도 내가 했네 왜 몰랐지 원피스 극장판 최근까지 오면 원펀맨 지금 한창 방송하고 있죠 원펀맨 작감을 2화하고 오프닝이랑 2화 원화를 했죠 원펀맨 그러니까 원펀맨 작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지금 나이로 24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랑 거의 맞먹죠 그러니까 24살인데 뭐 국가대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애니메이터 물론 더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일본 애니메이터 중 24살 중에서도 거의 상위 1%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이 그림이라는 업종은 뭐 어리다고 해서 뭐 당연히 실력이 낮고 그런 건 없어요 나보다 더 어리지만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림을 많이 그리셔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그리는 것도 물론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애니메이터를 지명하고 계시다면 일단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부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스란 슈퍼루키 제 블로그에 6년 전에 쓴 글인데 이때도 이미 데스란이 있어요. 뭐 이때는 딱 막 가이낙스를 들어갔을 시점인데 블로그는 아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잘렸더라고요. 뭐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18살 때 그린 그림인데 보통 애니메이션을 그리면 그러니까 이 한 화면을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TV 16대 그 사이즈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레이아웃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18살에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밑에서 잡고 있는 앵글이죠. 이미 이런 파스랑 배경, 캐릭터를 이런 걸 다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아까 DC 이런 데도 보면 보통 그린 걸 가져와 보고 평가해 달라는 사람들 있죠. 보면 그냥 캐릭터가 하나예요. 보면 알겠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가 하나가 딸랑 나오는 씬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보통 2명, 3명, 4명이 나오는데 이거를 A는 내가 그릴 테니 B는 네가 그리고 C는 네가 그려라 이러지 않아요. A, B, C 다 내가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키라든지 이런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다 맞추는 연습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그려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지브리에서 일하는 20살. 뭐 그냥 와 색감 쩐다 뭐 그림을 잘 그렸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대로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이 여기 까만색으로 보이시나요? 이 레이아웃 프레임 이 프레임에 꽉 들어가게 구성을 한 거예요. 이 화면에는 이런 그림이 있고 배경도 다 이 사람이 그린 거죠. 사슴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캐릭터 뭐 미술만 맨날 파지 마시고 뭐 이런 것도 다 그릴 줄 아시고 배경도 다 그릴 줄 아셔야 해요. 이 사람은 21살 프로덕션 IG에서 일하던 그러니까 다 보통 20살 21살 이때부터 다 일을 하고 전성기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1이다 고3이다 이러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솔직한 말로 늦었을 수도 있어요. 또 어, 애니메이터 길 아까 DC 있죠. 이런 데서 물어보면 이런 데나 아니면 제 블로그나 제 메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대학은 꼭 가야 하나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안 가도 돼요. 일본에서 이 사람들은 뭐 21살인데 대학을 갔겠어요? 뭐 조기 졸업을 했겠어요? 안 가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일선에 투입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리니까 가능한 거겠죠. 엄청나게 잘하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일선에서 활약을 하고 작화 감독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너는 대학을 안 나왔으니 절대 작감을 시켜줄 수 없다. 넌 평생 동화나 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잘 그리면 작감까지 하고 감독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애니메이션의 세계인데 뭐 모든 사람이 다 쩌는 건 아니잖아요. 뭘 하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실력을 기르면 뭐 그때 가서 다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방법이 꼭 대학을 가는 것이어야만 하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4년 동안 알바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4년이나 대학을 다녀서 졸업을 했지만 그림을 못 그린다. 그러면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동경대 애니메이션 학과를 나왔는데 그림을 정말 못 그려. 이러면 아무데도 취직이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 뭐 일본 미술 쪽으로 알아주는 뭐 교토 대학, 오사카 대학을 내가 나왔는데도 그림을 엄청 못 그린다. 뭐 어떻게 들어갔을지부터가 의문이긴 한데 그러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 애들보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애를 뽑아요. 네,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본은 그래요.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 그림을 못 그리면 이 출세라고 말하면 좀 어감이 이상한데 이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평생 동화만 하고 있어야지 원화 작감은 그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란 트위터는 이쪽이고요. K 게이스케 220 데스란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 와 보시면 뭐 이 사람 평소에 트위터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그런 거겠죠. 뭐 요즘에는 원펀맨 이런 거 피규어 만드는 데도 관심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뭐 평소에 그리는 낙서나 뭐 이런 것도 구경하실 수 있어요. 어 이런 거 있죠. 이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 다 일본어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으시면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으시면 그림도 그림이지만 일본어를 하셔야 해요. 이게 왜냐면 뭐 물론 가서 일하는 데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할 거잖아요. 공부를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 관련 자료는 인터넷에 널리고 널렸어요. 정말 널리고 널렸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거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들의 뭐 한 40%는 일본어예요. 뭐 한 60%는 영어겠죠. 아마 한글로 돼 있는 애니메이션 자료는 정말 애니메이션 관련 자료 중에 0.1% 될까 말까예요. 뭐 그 중에서도 제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까놓고 말해서 한국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되잖아요. 세계 인구가 뭐 60억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1%도 안 되죠. 대한민국 사람이 1%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 말고도 뭐 언어가 없는 나라에 우리나라 한국말을 뭐 알려주고 공용어로 쓰고 뭐 그런 나라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긴 있어요. 뭐 있는데 뭐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5천 우리가 지금 5천만인데 뭐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다고 치죠. 합쳐서 1억이에요. 합쳐서 전 세계에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1억 명이에요. 그러면 한 1.6% 돼요. 그럼 애니메이션 관련 자료가 많을 수가 없겠죠. 단순 비교를 했을 때도 애니메이션 관련 자료에 한국어로 돼 있는 건 1.6%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요? 뭐 없겠죠. 다 우리나라 사람도 모르는 게 한국 애니메이션인데 관심이 있는 사람 말고는 그러면 1.6%보다 더 적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 하면 다들 아는 게 뭐 미국이나 일본이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관련 자료는
다 일본어나 영어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 관련 자료를 알고 싶으시면 일본어나 영어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달라져요. 예. 한글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법 쳐봐야 안 나와요. 뭐 제 블로그 정도 나올까 말까인데 제 블로그도 지금 2015년 입장에서 보면 퀄이 굉장히 떨어지고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자료들인데 일본어로 아니메이타 사크가노 시카타 때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최근 뭐 트렌드 뭐 디지털로는 어떻게 하는지 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뭔지 어디서 파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관심 있으시면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데스란 똑같이 데스란 저 데스란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잘하는 것도 있고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더라? 트위터를 한 번 팔로우 했나 어쨌던가 했는데 저한테 먼저 쪽지가 와서 한국인이냐 애니메이션 일하고 있냐 어, 관심 있다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자 이래서 만났는데 사람이 참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깨어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영화 관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랑도 뭐 팔로우해서 뭐 밥이나 먹죠 이래서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다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적극적인 그런 것도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하여튼 좋은 인상이 있어요 저는. 이거는 그 데스란이 만든 애니메이터 매드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이 결국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까처럼 모작을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한 장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땅 흔들리고 무기 날아가고 연기 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애니메이터가 그리는 거예요. 뭐 연기를 네가 대신 그리라 나는 이 로봇만 그릴게 이러지 않아요. 그 이 한 컷은 그 담당자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 계단에서 구르는 애니메이팅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거 연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 애니메이터 지망생인데 그냥 뭐 다 캐릭터가 얼마나 예쁘고 뭐 속된 말로 꼴릿하게 그리고 뭐 이런 거나 연습하지 이런 걸 연습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얼음이 깨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애니메이터가 하는 거고요. 이런 바닥 방금 있죠? 저런 것도 다 작화예요. 뭐 지금은 배경인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작화에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세히 아는 건 아니거든요. 흔히 말하는 작화 오타쿠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는데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이름이 다 나와요. 이거는 누가 했다 이런 게 나올 정도로 뭐 다 특징이 있다나 봐요. 여튼 이런 게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움직임 있죠?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춤을 추는 이런 움직임도 그냥 내가 이 캐릭터를 그렸으니 네가 알아서 꿀렁이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꿀렁이게 하는 것까지 애니메이터의 역할이에요. 이런 거 있죠? 이런 레이아웃 그리는 거 저런 것도 다 애니메이터가 하는 거예요. 배경. 그러니까 맨날 캐릭터만 그리면 안 되고 배경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DC에 보니까 뭐 애니메이터는 뭐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다. 뭐 잘 그리는 놈들이 애니메이터 하러 가겠냐 하는데 애니메이터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려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말 잘 그려야 되거든요.
그냥 한 장만 그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움직임 자체를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구되는 이해도 자체가 훨씬 높아요. 물론 이런 한 장의 퀄리티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왜냐면 똑같은 시간 안에 한 장을 정성을 들여서 다 그리는 거랑 10장을 다 그려야 되는 거랑 당연히 퀄이 차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런 색깔 같은 것도 애니메이션은 그냥 한 색으로 칠하잖아요. 일러스트 이런 거는 막 그라데이션도 넣고 막 무늬도 화려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애니메이션은 이런 무늬를 넣기 시작하면 뒤에 나오는 수백 수천 장에도 전부 무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략화를 시키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런 부분도 일단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괜히 제가 좀 발끈하네요. 이 애니메이터를 뭐라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애니메이터 원화가 있죠. 원화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대충 설명드리자면, 뭐 제대로 설명드릴 수 없는 게 제가 뭐 원화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메 콘테 하면 애니메이션 콘티가 나와요. 일본어를 이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나와요. 그러면 간단한 걸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거 없나? 이걸로 하죠. 이게 간단해 보이네. 간단하다고 말했지만 뭐 저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게 그건가? 초전자포인가? 초전자포 제시 스타프 거죠. 몇 탄지는 모르겠고 360 컷이에요. 그러면 고치라 고치모 호에며 미데르 미스키, 그러니까 이렇게 호호엠이라고 하죠. 이렇게 살짝 웃어 보이는 미사키, 그리고 물음표 에서 이쪽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대사가 있고, 이게 콘티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애니메이터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배경도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배경 어디니 이건 더 앞에서부터 가면 이 흐름이 시작되는 처음에 배경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있을 텐데, 벽 같은 데인가? 뭐 이렇게 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난간이 있고 이렇게 블록 타일 벽이 있는 것 같은데, 벽이 있고, 그러니까 이 컷의 내용은 이렇게 씩 웃어 보이고 누가 말을 해서 돌아보고 얘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씩 웃고 돌아보는 것까지가 이 컷의 핵심 연기라고 해요. 액션이죠. 이 컷에 4초 18코마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웃고 돌아보는 데까지 4초, 그러니까 거의 4점 몇 초지? 4.7초 안에 이 행동을 딱 들어가게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잠깐만요. 저번에 마우스로 했더니 안 그래도 그림을 타블렛으로 해도 못 그리는데 마우스로 했더니 너무 제가 봐도 쓰레기 같아서 오늘은 타블렛을 좀 쓸게요.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레이아웃을 짜겠죠. 봅시다. 아까 그거를 바탕으로 뭐 벽이 있겠죠? 뭐 왜 안 그러죠? 이렇게 벽이 있을 거고, 저는 이렇게 선이 허접하지만 실제로 더 반듯반듯해야겠죠? 벽이 있고, 벽 타일이 있고, 여기다가 4초 18이라고 적어주고, 컷 번호는 360 컷이라고 쓰고, 여기에 뭐 원화가 이름, 안본격 뭐 이런 걸 써야 될 거예요. 쓰고 제 그림이 쓰레기라서 못 알아보니까 여기다가 벽이라고 써주고요. 벽이라고 써주고,
뭐 이거를 일단 레이아웃으로 치죠. 이것을 뭐 레이아웃으로 저장을 하고 됐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그려야겠죠. 일단 캐릭터가 여기 있다고 쳐요. 캐릭터가 뭐 실제로는 더 쓱싹쓱싹 그리시겠죠. 아, 그 맞다. 제 블로그 가면 원화 작업하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그냥 보도록 하죠. 일단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그래야 액션이 되니까. 그래도 좀 웃는 것 같은데. 된 것 같아. 뭐 이렇게 있고 실제로는 더 깔끔하게 그리겠죠. 물론 처음부터 깔끔하게 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를 A1번이라고 해요. A1번 이름이 미사키가 맞나? 일단 미사키라고 하죠. 아니면 죄송합니다 팬 여러분. 이걸 A1번이라고 해요. A1번 그 다음에 다음 A2번으로 가야죠. A2번을 작업 봅시다. A1번을 바탕으로 잘못했어. 40% 해서 씩 웃어야겠죠. 이러면 다시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가서 요 입을 입 B1번으로 합시다. B1번으로 하고 이제 씩 웃어야겠죠. 씩 입만 웃으면 이게 잘 티가 안 나니까 이 턱 라인도 같이 움직여 줍시다. 다른 부분은 안 그려도 돼요. 가 1번으로 가도도레 도도레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른 부위는 그 전 거를 트레이싱해서 써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몇 장을 넣을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이거는 그거구나. 일단 B2로 하시고 나중에 타임 시트를 쓸 때 B1, B2라고 해놓고 이 사이에 몇 장을 넣을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러면 A에서 B로 갔는데 3장을 넣겠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장으로 씩 웃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3장을 넣을지 5장을 넣을지 그것도 애니메이터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워치를 들고 작업을 하겠죠. 뭐 그런 게 있고 이게 됐으면 B2번으로 수정하고 다시 A2번으로 갑시다. A2번 하고 40%씩 웃었으니까 이제 돌아봐야겠죠. 돌아보기 쯤 뭐 제가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딱히 보실 영향가가 없으시고 그냥 애니메이터가 어떤 일을 하나 뭐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대충 이렇게 되겠죠? 고개를 돌린. 그러니까 내가 옆모습만 잘 그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대각선도 잘 그려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 그려야 돼요. 뒷모습도 잘 그려야 되고 뛰는 모습도 잘 그려야 되고 대충 이렇게
돌아보는 것처럼 보이나요? 어깨가 너무 틀어졌나? 고개만 쓱 돌리는 걸로 할까요? 좀 고칩시다. 너무 몸을 틀어서 보는 것 같아. 음, 지금 보면 코가 좀 솟았죠? 너무 이렇게 위에서 지금 시선도 좀 위로 가 있죠? 보면 그렇게 위를 쳐다보진 않잖아요. 거의 비슷한 라인 그렇게 쳐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쳐줘야겠죠. 고개를 좀 낮춰야겠죠. 코도 낮추고 뭐 눈도 낮추고 일단 시선이 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시선이라고 매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면 보통 그냥 일러스트나 낙서를 그리시는 분들은 별로 그런 거 의식하지 않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방금처럼 얘가 얘를 쳐다보잖아요. 이 앵글로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이렇게 제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얼마나 예쁘게 그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습을 하시면 좋겠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는 이렇게 움직임이죠. 움직임에 대한 그런 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A 이게 여기서 끝이면 end라고 써줘요. end 써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주기도 하고 A1, A2, 쫑쫑쫑쫑쫑쫑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랑 B로 가는데 하나 둘셋넷 사이에 네 장을 넣으라는 뜻이고 이 A 이쪽에 쿠션이라고 하죠. 페어링을 넣으라는 뜻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뭐 대충 이런 정도가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이 되고요. 이거 녹하고 그러면 작화 감독이 하는 일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저번 짱구죠. 어젠가 그젠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것에서 참고 자료로 썼던 거랑 똑같이 애니메이션의 교과서라는 곳에 들어있는 자료인데 본즈 건가? 스트레인저 모행인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액팅이 있죠? 이런 액팅이 있고 이런 시트를 애니메이터가 작성하는 거예요. 아까 A, B 찍고 사이에 점점점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원화예요. 원화 사이에 번호들이 들어가고 D셀 위에가 있고 카메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픽스 여기는 고정이고요. 픽셀과 북을 21코마째부터 바꿔달라 뭐 이런 지시를 자세히 써요. 이런 거는 뭐 연출이 하는 거긴 한데 이쪽에 있는 애니메이션 액팅은 아마 애니메이터 분들이 할 거예요. 보면 6의 수정의 수정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감이 한 거예요. 작감 수정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화가가 그린 거예요. 원화가가 이런 애니메이팅을 그리면 작감이 이렇게 막 고쳐져요. 뭐 그렇게 완전 고치진 않고 뭐 이걸 베이스로 고쳐주긴 하는데 뭐 이건 좀 거의 다 뜯어 고친 경우죠. 그러니까 원화가가 되실 거면 그렇게까지 그림을 똑같이 못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잘 그리면 좋죠. 작감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작업이 더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잘 그렸죠. 이것도 잘 그렸는데 뭐 이 작품이 통일이 돼야 되니까 작감이 맞춰주는 거예요. 뭐 얼굴 표정을 뭐 더 이런 식으로 입은 조금 더 작게 뭐 그림자는 뭐 이런 식으로 작감이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원화가가 못 그린 게 아니죠. 보면 지금 액팅 자체는 거의 다 문제 없이 되어 있죠. 움직이는 게. 뭐 전 아까 이렇게 쓰레기 같이 작업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작품도 볼까요? 다른 거 뭐 보지? 전력 구삭인가 이건? 잠시만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터 지망생이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일단 콘티를 구하시거나 사세요. 콘티집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팔아요. 지브리 거는 아마 다 나와 있을 거고요. 가이낙스 거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프리크리랑 토블로라는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일본에 가면 뭐 안 나와 있는 작품이 없긴 한데 한국에 나와 있는 작품이 어느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콘티집을 구하셔서 그 콘티를 바탕으로 직접 레이아웃이랑 원화 동화를 뭐 원화겠죠. 원화를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뭐 DVD나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뭐 그 프레임으로 보내게 할 수 있어요. 콤마 돌리기라고 하죠. 한 콤마 한 콤마 확인하면은 그 원화랑 동화를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뭐 옛날 비디오 시절에도 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비디오를 녹화해가지고 테이블 한 코마 한 코마 돌려가면서 다 확인을 해서 그림 공부를 하곤 했거든요.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도 다 원화가가 그리는 거예요. 보면 한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을 다 그리는 연습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또 다 같은 선이 아니고 여기는 더 안에 있는 사람은 작게 그려야겠죠. 근데 이 사람을 이만큼으로 그려야 할지 살짝 더 크게 그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작게 그려야 할지 그런 원근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이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터가 되시려면 그 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작감 수정이 들어간 거죠. 이게 원래 애니메이터 그린 거고 작감 수정이 들어가고 아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표시가 있죠. 사이에 하나 둘 세 장이 들어가는데 나중 거에 더 쏠리게 작화를 해라. 아까 말한 거랑 똑같죠? 이거는 이 다 얼굴은 5번이랑 똑같이 하고 이 다른 부위 있죠? 몸만 새로 그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고 이거 뭐 브러쉬죠. 이거는 안경 셀은 또 따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하는 액션이 되겠죠. 딴 것도 볼까요? 크게 휘둘러라. 배경 이거는 야구장이죠. 딱 봐도 알겠죠? 펜스 여러분들 써주긴 해야 돼요. 이건 북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 펜스는 따로 그려달라는 뜻이에요. 이거 15와 58컷 이런 것도 다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캐릭터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작감 수정이 들어간 거죠. 원래 이렇게 그렸는데 작감이 지금 팔이 너무 벌어졌다. 뭐 이거를 더 당겨라. 뭐 얼굴이 안 닮았다. 당겨라. 뭐 주름이 이렇게 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넣는 거겠죠. 그리고 뭐 원화가는 이렇게 공을 잡고 던지는 액션까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공을 잡고 던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화가들이 하니까 애니메이터가 될 생각이 있으시면 저런 걸 연습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러스트만 딸랑 한 장 그리고 그림 좀 봐주세요. 뭐 이러시면 안 되고 제작 과정 원동화 원동화에서 이게 아마 동화 작업하는 걸 거예요. 동화래 원화 작업하는 걸 거예요. 저는 아까
디지털로 작업하니까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만 실제 아날로그로 할 때는 이렇게 종이를 팔락팔락거리면서 우리 교과서 끄퉁이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면서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그려요. 이게 보통 좀 지저분한 편이긴 한데 뭐 보통 저런 편이에요. 여기 보면 캐릭터 설정 있죠? 뭐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대각선 모습, 표정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캐릭터를 그리는 거예요. 밑에는 라이트 테이블이죠. 밑에서 빛을 쏴주기 때문에 그림을 겹쳐도 이게 흔히 디지털에서 말하는 레이어가 불투명도로 해서 표시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 그리죠? 이 앞그림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실제로는 되게 쓱싹쓱싹 하는데도 잘 그리죠. 저 같은 쓰레기랑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애니메이션 회사에는 이렇게 책상에 라이트 테이블이 박혀 있는 거를 주문 제작에서 쓰는데 이런 건 비싸니까 그냥 라이트 테이블만 따로 팔거든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미술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가면 팔 거예요. 그런 걸 하나 구입해서 쓰셔도 되고 쓰시는 게 좋죠. 뭐 디지털 작가는 솔직히 이 업계에서 일하실 거면 딱히 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혼자 취미로 하실 거면 디지털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원하는 작업을 해요. 이거는 그냥 팔랑팔랑 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이죠. 예, 딱히 동화하는 모습은 잘 없나 보네요. 강아지를 안고 돌아보는 모습까지. 막상 TV나 화면으로 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진짜 노가다죠. 종이 두께 보이시나요? 뭐 이 몇 초 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그려야 돼요. 이게 아날로그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하면서 일일이 그때마다 스캔해서 움직임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그냥 팔랑팔랑 거리는 걸로만 이렇게 움직임을 확인하는 거죠. 여기도 원화 작업하는 거네요. 잠깐 볼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원화 작업을 하시죠. 원래 그렇죠. 근데 이거는 노란색 종이기 때문에 이 수정 종인 것 같은데 원래 흰 종이가 있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데 그 종이마다 달라요. 뭐 연출이 지시한 리테이크는 무슨 색, 작감은 무슨 색 이렇게 다 색깔별로 나뉘어 있어요. 원래는. 음.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있죠. 음. 실제 원화 작업은 이렇게 해요. 이걸 탑부라고 하죠. 작화 용지 위치가 고정되게 해주는 탑부고요. 지금은 파란색 색연필이죠. 색연필로 그림자를 넣고 있죠. 다른 것도 있나? 작화. 이건 아까 봤던 거죠. 원화, 부활이. 이게 아까 말한 그 동화가 하는 일이에요. 동화의 작업 풍경, 원화 스크린업, 클린업. 그러니까 영어로 깨끗한 게 클린업이죠. 뭐 위로 온 건데 그냥
쉽게 말해 선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도 아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 원화랑 동화랑은 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화는 제가 이렇게 깨끗하고 균일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원화 그리시는 분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뉘앙스를 살리는 그런 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동화가 나중에 한 번 더 따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레이싱이죠. 지금 트레이싱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DC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작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뭐 대고 그릴 건데 뭐 모작 해봐야 뭐 하겠어요. 보면 선이 굉장히 깨끗하죠. 깨끗하고 다 이렇게 굵기가 일정하고 뭐 진하거나 연하거나 뭐 이런 차이가 없죠. 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뭐 대충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뭐 평상시에 그림 크로키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많이 그리시고 캐릭터 모작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 애니메이팅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그림 콘티라고 하죠. 에콘테를 사서 에콘테랑 그 작품 DVD를 사서 직접 내가 한번 원화를 짜보고 실제 원화랑 비교를 해보는 식으로 작업의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